여드름이 진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유명한 화장품을 찾거나 무작정 피부과로 달려가서 강력한 시술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셨나요? 비싼 돈을 들여서 레이저를 맞고 유튜버들이 좋다는 연고, 화장품 종류별로 발라도 왜 피부는 잠시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는 과정을 반복할까요? 제 주변에 여드름쟁이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다들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깊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피부가 뒤집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표면만 자극하는 방식은 오히려 여드름만 악화시키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처럼 믿고 있었던 관리법 중에는 실제로 피부를 더 악화시키는 오해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싼 시술이나 일시적인 처방에 의존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여드름을 잠재워주는 홈케어의 핵심 원리를 단계별로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피부가 지속적으로 뒤집어질 때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청결에 대한 집착입니다.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 트러블이 나면은 피부가 더러워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세정력이 강한 알칼리성 폼 클렌징으로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내기가 일쑤죠.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이중 세안을 하면서 피부의 모든 유분을 박박 긁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부의 관점에서 볼 때 완벽한 악순환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우리 피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호막의 비유를 해볼게요. 피부 표면에는 외부로부터 세균 침투를 막고 내부의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한 유분과 수분이 섞인 보호막이 존재합니다. 이걸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이 홈케어의 목적은 무조건 이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는 거,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정력이 너무 강한 클렌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이 클렌저가 피부의 보호막까지 전부 파괴시켜 버립니다. 피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메마르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피지를 미친 듯이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외부에서는 세균 침투가 쉽게 일어나고 내부에서는 피지 과다 분비를 부르고 이런 악순환이 쌓여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성 피부의 첫 단추는 클렌징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피지 분비가 왕성한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일지라도 밤사이 가볍게 올라온 유분은 아침 시간에 강한 세안제 없이 미온수만으로 씻어내거나 아주 순한 밀크나 젤 형태의 클렌저를 사용해서 겉도는 먼지만 가볍게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 피부에 약간의 미끄덩함이나 부드러운 유분막이 남아있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분막이 오히려 피부가 안심하고 피지 분비량을 스스로 줄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세안 후에 피부가 뻑뻑하거나 건조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걸 더욱 경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메이크업을 지워야 하는 저녁 세안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공을 막을 확률이 높은 무거운 오일 제형보다는 자극이 덜한 클렌징 밀크나 약산성 클렌징 폼을 활용해서 유화 과정을 통해 살살 문질러야 되는 겁니다.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된다면 이 자극이 약한 클렌징 제품만으로 2번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피부를 마치 아기 다루듯이 의식적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이 세안의 핵심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자극 세안 방식으로 피부 장벽 훼손을 막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바로 수분 보습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수분 보습은 크림보다는 앰플로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특히 남자분들 무슨 세럼 아무거나 사서 바르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보습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걸 써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유튜버들이 추천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광고하는 사람들이잖아. 자기 돈 버느라 바쁘지 당신 피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피부는 자기가 직접 챙기는 거예요.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깨진 피부는 속건조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술이니 고기능성 앰플이니 뭔 지랄을 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붙는 상황을 피하려면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탄탄하게 채워 넣어서 장벽을 소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느냐? 지금부터 개꿀팁 드릴게요. 바로 전성분표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 기억하면 두 번 다시 유튜버들 광고에 놀아나는 일이 없는 겁니다. 화장품 뒤쪽이나 상세 페이지에 이 전성분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정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성분 순서대로 적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대충 어떤 기능을 하는 제품인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수분 보습 제품에서 확인하셔야 될 건 전성분표 맨 앞줄, 즉 상위 2번째에서 8번째 자리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글리세린, 부틸렌 글라이콜 같은 베이스 수분 흡수제가 나란히 포진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분들은 전체 앰플 용량의 5%에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차지하며 피부에 대량의 수분을 공급하는 초공사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글리세린은 가장 저렴하면서 보습 효과도 뛰어나서 성분표 맨 앞쪽에 있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화장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인데 바로 성분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사이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판테놀이나 베타인 같은 고효능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판테놀은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 채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두는 핵심 성분입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1%에서 최대 5%까지는 들어가야 하므로 성분표 중간 이후로 너무 멀리 밀려난 제품은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성분표 중간 쪽이나 뒤쪽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성분도 있습니다. 바로 히알루론산 계열입니다. 얘네들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해당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감을 하루 종일 오래 유지하게 하는데 탁월한 성분들이죠. 전성분표에서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나 이와 좀 비슷해 보이는 이름이 다 이 히알루론산 계열의 성분들인데, 근데 얘네들이 중간이나 뒤쪽에 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원료 특성상 단 1%만 들어가도 앰플이 떡처럼 굳어버리기도 하고, 또 함량이 너무 높으면 자극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효능을 잡으려면 0.1%에서 1% 미만으로 소량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성분표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향료, 에센셜 오일류와 또 유해 성분으로 분류되는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PEG, 변성 알코올 등 얘네들이 들어있는 제품을 바르면 그냥 다음날부터 바로 여드름 폭탄 맞는 겁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히알루론산 제품을 발랐는데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히알루론산이 자기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하셔서 어떤 제품인지 전성분표를 뜯어보니까 이딴 걸 사용하고 계셨더라고요. 물론 이걸 산 사람 잘못은 아니죠. 근데 성분표를 볼 줄 모르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수분 보습이 끝났으면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밀봉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크림 로션을 발라주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홈케어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럼 기왕 바르는 거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크림을 바르자는 겁니다. 그걸 흔히 장벽 크림이라고 부르죠. 장벽 크림은 피부 지질 구조와 가장 유사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크림입니다. 전성분표에 세라마이드 MP, 콜레스테롤, 그리고 스테아릭 액시드나 팔미틱 애시드 같은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장벽 복구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집니다. 장벽 크림은 아침 저녁으로 세안과 수분 보습 이후에 국민템으로 제일 유명한 에스트라 아토베르 365 크림이나 제로이드 핀프로브 레드 컨트롤 크림, 이거를 엄지손톱 크기만큼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스킨케어와 더불어서 피부 세포의 재생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습관은 수면과 열 관리입니다. 밤 11시 이후에 깊은 잠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은 그 어떤 고기능성 앰플을 바르는 것보다 강력한 재생 효과를 발휘합니다. 잠이 부족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피지선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피부 장벽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또한 체질적으로 술이 잘 받지 않는 사람이 과음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얼굴과 목으로 열이 몰리는 상열감이 발생합니다. 체내 열이 위로 올라오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증발해서 극도로 건조해져 버리며 피지가 굳어버립니다. 이 열감은 얼굴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관자놀이나 헤어라인, 이마 주변에 여드름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두피의 열과 피지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여름 시즌에는 더더욱 두피에 열을 내려주는 아이스 쿨링을 해주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차원의 생활 습관이 뼈대를 이루어야만 홈케어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간과하는 위생적인 자극 요소들도 차단해야 됩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지와 세균이 많은 부위입니다. 의식적으로 턱을 개거나 얼굴을 만지는 습관은 손에 있던 유해균을 피부로 고스란히 옮기는 행위입니다. 매일 피부에 직접 닿는 핸드폰 화면이나 노트북을 소독 티슈로 꼼꼼히 닦아주고, 얼굴을 비비게 되는 베개 커버와 이불 등의 침구류를 최소 1, 2주에 한 번씩은 세탁하거나 매일 수건을 깔아서 교체해주는 작업이 피부 생태계를 보호하는 강력한 생활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드름과 문제성 피부를 극복하는 진짜 해결책은 무식하게 피부과 시술만 주구장창 받는 게 아니라 무너진 피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생활
루틴에 있다는 거예요. 피부 장벽을 파괴하는 과도한 세안을 멈추고 피부 속에 순수한 수분으로 겹겹이 채워 넣으며 규칙적인 수면과 위생적인 생활 습관으로 피부 밸런스를 바로잡는 거. 이 핵심 루틴만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 달만 지속해도 우리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눈앞에 올라온 트러블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내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 홈케어 원칙들을 하나씩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노력은 절대 피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